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급히 할 일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소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어그램 8번의 여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이 빠지기 쉬운 함정. 8번은 정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8병은 주위 사람들에게 무섭고 엄격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꺼낸 말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절대 군주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 위에, 제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거죠. 8룡의 함정은 정의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타인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며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누르고 싶어서 싸움을 걸며 또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알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는 8령의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표현됩니다. 8령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자신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존경을 잃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테러는 이제 수준 낮은 8령의 전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에는 뼈, 이런 것이 이제 8령이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테러라는 게 뭡니까? 정의를 세우고 싶은데 힘이 약한 쪽이 힘이 강한 쪽을 공격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바로 테러 아닙니까?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나도 너를 파괴해야만 하겠다. 이것이 이제 8령의 이제 정의 실현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이렇게 썩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썸네일에도 나왔듯이 8령이 발전하는 방법은 이유용에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장기전을 펼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게 이제 8령이 나아갈 길입니다. 8령의 근원적 죄는 파렴치입니다. 파렴치. 염치가 뭡니까? 염치는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염치가 좀 있어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이죠. 도덕이나 규준, 어떤 척도죠. 파렴치라는 것은 그 염치를 깬다는 거죠. 그렇죠. 파렴치하면 이제 잘못을 범하고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게 파렴치함입니다. 후한무치라 그러죠. 8번은 힘이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의 이 힘에 대한 의지를 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힘 앞에선 무력한 것이 됩니다. 8령 중에는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서 외도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많은 이성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8번들이 언어도 상당히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잡은 고기에도 떡밥을 주냐? 맨날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외도에 대한 하나의 변명인 거죠.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의 도덕과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판류형은 제도와 규범을 넘어서서 약육강식의 삶을 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판류형이 회피하는 것은 약함과 부드러움입니다. 판류형을 만나보면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엄격하게 선을 긋는 면이 있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판류형이 이 소문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임을 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소문은 아주 흉흉하게 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군. 이러한 평가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삼류형과 약간 반대죠. 삼류형은 좋게 소문이 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미지에 불과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좀 다릅니다. 판류형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신사도 많고 부드러워서 이제 자기만 존중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약함을 자기의 유약함과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이 있죠. 강하게 보이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두꺼비가 마치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서 맹꽁이가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점잖고 친근하게 대하지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들볶고 힘들게 하면 또 속이면 판류형은 그런 사람들에게 즉시 맞서서 쏘아붙이고 선을 긋고 끝장이 나도록 이를 청산합니다. 이 점이 이제 다른 장형인 9번이나 1번과 다르죠. 9번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숙고하고 곰씹고 할까 말까 행동할까 말까 고민하고 결국은 장형이기 때문에 정말 못 참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1번은 좀 논리적인 방향을 선택하죠. 좀 따지고 논리적으로 가늠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판류형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악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들을 철저하게 끊고 복수를 합니다. 판류형은 무례함이나 속임수를 견디지 못합니다. 판류형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무입니다. 전부 차지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든지 이것이 판류형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게 판류형이 회피하는 게 약함과 부드러움인데 사실 판류형이 나갈 발전 방향의 길은 2번 유형 약함과 부드러움으로써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 이것이 판류형의 과제이자 발전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류형이 약함과 부드러움을 인정하고 힘을 쓰지 않고 도달하는 것은 결국 온유함과 온순함입니다. 이 온유함과 온유함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힘을 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온유함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넉넉하게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제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판류형은 온유함을 통해서 힘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뒤에 비로소 판류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탄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